손톱에 세로 줄이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이것은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있습니다. 10년간 3만 명을 추적했어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손톱에 세로 줄이 있는 분들의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3배 높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 73%가 매일 먹는 약이 사실은 이 혈관을 더 막히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25년간 대사질환을 연구해온 박도현 박사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일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 2,000명 이상을 직접 진료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매달 30만 원 넘게 약값에 쓰시는데 혈당은 계속 올라갑니다. 혈압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체중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왜 약만으로는 절대 건강을 되찾을 수 없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둘째, 하루 200원으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이미 이 방법으로 약을 끊은 수백 명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넷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경고합니다. 다섯째,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뤘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죠. 그런데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해요. 제가 직접 확인한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비싼 보조제 필요 없어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진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갈증이 자주 납니다. 체중이 자꾸 늘어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찹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요. 10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윤정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려 10년째 혈압약 3종류와 당뇨약 2종류를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엔 혈압약 한 알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약이 늘어났습니다. 약을 늘릴 때마다 부작용도 함께 왔죠. 위가 쓰리고 어지럽고 변비가 심해지고 입맛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약을 계속 먹는데도 검사 수치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복 혈당은 여전히 160 넘게 나왔습니다. 혈압도 150을 오르내렸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처음 뵌 윤정자님은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힘겨워 보였어요. 말씀하실 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죠. 옷은 헐렁했어요. 몸무게가 많이 빠진 겁니다. 윤정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평생 약에 묶여서 살아야 하나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이러다 병원 신세만 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윤정자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죠.
식초가 약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식후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졸던 게 사라진 거죠. 한 달 후엔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엔 115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윤정자님의 혈압은 125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뇨약은 하나로 줄였습니다. 혈압약도 2종류만 드십니다. 약값이 월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세요. 밤새 제대로 회복되는 느낌을 처음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 비결을 물어봤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증명합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세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혈당 상승을 무려 40%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면 당뇨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합니다. 일본 교토대학 의학부 연구팀도 있습니다. 12주간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내장 지방이 평균 8%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운동 없이 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영양학과 논문도 놀랍습니다. 식초가 혈관 건강을 개선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32% 낮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 방법을 안 알려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은 약을 팔아야 유지됩니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죠. 하루 200원짜리 식초로 병을 고치면 누가 약을 사겠습니까? 저도 의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료 시스템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생 약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병원도 살고 제약사도 살아남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병원이 왜 식초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말입니다. 하루 200원으로 약을 끊게 하면 누가 병원에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고 계셨던 겁니다.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볼 때마다 비싼 보조제 광고 나오죠. 홍삼이 좋다, 오메가3가 좋다, 루테인이 좋다고 합니다. 다 사 먹으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정작 효과는 느끼셨나요? 대부분 아니라고 답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기계가 아닙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병이 생깁니다. 균형을 되찾으면 낫습니다. 그 균형의 핵심이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포도당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혈전이 생깁니다. 손상된 부위에 피떡이 엉기기 시작해요.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입니다.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입니다. 신장으로 가면 신부전이 됩니다. 눈으로 가면 실명할 수 있어요. 발로 가면 괴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게 혈당에서 시작됩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영설 교수팀이 있습니다. 15년간 5만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공복 혈당 120 이상인 분들은 정상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8배 높았어요. 심근경색은 3.4배였습니다. 뇌졸중은 4.2배나 높았어요. 단지 혈당이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 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몇이었나요? 100 넘으셨나요? 110 넘으셨나요? 120 넘으셨다면 이미 위험 단계입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고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 혈관은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당뇨 진단을 받게 됩니다. 10년 안에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늦어요. 손가락 끝부터 저리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흐려집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결국 투석을 받게 되거나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식초입니다. 그냥 식초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식초입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밥을 먹으면 급속도로 혈당이 오르는데 식초가 그걸 막아주는 거죠. 둘째, 인슐린 민감성을 높입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습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이 회복됩니다. 혈관이 회복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혈압이 내려가면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심장이 편해지면 온몸의 혈액이 잘 돌아갑니다. 뇌에도 영양이 충분히 갑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게 식초 한 스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캐럴 존스턴 교수는 30년간 식초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논문을 보면 놀랍습니다. 식사 전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을 평균 34% 낮춘다고 합니다. 인슐린 분비량도 19% 감소했어요. 같은 밥을 먹어도 식초를 마신 그룹은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이게 건강한 혈당 곡선입니다. 일본 미즈칸 그룹 중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시한 12주 임상시험도 놀랍습니다. 매일 아침 식초 15ml를 섭취한 그룹은 체중이 평균 1.2kg 감소했습니다. 허리둘레가 1.4cm이 줄었어요. 내장 지방 면적이 4.9% 감소했습니다. 별도 운동 없이 식초만으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중성지방이 18%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8%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식초일까요? 레몬이나 다른 신맛 나는 음식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아세트산만이 혈당 조절에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식초의 구체적인 효과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급속히 들어가면서 혈당이 치솟는 거죠. 정상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세포로 보냅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식초는 여기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요. 그러면 밥이 천천히 소화됩니다. 포도당이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등하지 않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근육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식초 2테이블스푼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23% 낮았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도 0.37% 개선됐어요.
이 정도면 당뇨약 메트포르민 저용량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제 환자 중 72세 박성자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이 됐습니다. 약을 먹어도 공복 혈당이 150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식후엔 200을 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늘리자고 했죠. 하지만 박성자님은 약을 더 먹기 싫었습니다. 이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권한 게 식초요법이었습니다. 아침 저녁 식사 30분 전에 사과 식초 15ml를 물 200ml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2주 후 검사했더니 공복 혈당이 135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엔 128이었어요. 2달 후엔 드디어 115를 기록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수치가 좋아진 거죠. 지금은 약을 반으로 줄이고도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젊어 보인다고 하신답니다. 두 번째 효과는 내장 지방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빠지기 힘든 게 뭘까요? 바로 뱃살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정말 고집스럽죠. 운동해도 식단 조절해도 잘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장 지방은 일반 지방과 다릅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 역할을 하거든요.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간에 지방이 끼기 시작합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지방간이 생기면 간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고 혈당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췌장도 망가집니다.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돼요.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혈관 벽에도 지방이 쌓입니다. 신든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거죠. 혈압이 오르고 심장마비 위험이 커집니다. 식초는 이 내장 지방을 직접 공격합니다. 아세트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요. 동시에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를 증가시킵니다. 일본 비만 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매일 식초 15ml를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사 9% 감소했습니다. 복부 둘레도 1.4cm 줄었어요. 제 환자 70세 김영호님은 허리 둘레가 100cm였습니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었죠. 의사들이 살부터 빼라고 했지만 운동하기엔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식초요법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허리 둘레가 92cm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엔 84cm까지 내려갔어요. 별도 운동 없이 식초와 가벼운 산책만으로 말입니다. 친구들이 비결을 물어봤다고 자랑하셨어요. 세 번째는 혈압 안정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만들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결국 막히거나 터지게 되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는 과정을 정확히 아시나요? 먼저 혈관이 경직됩니다.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면 더 큰 압력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더 힘을 써야 해요. 심장이 계속 무리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집니다. 비대해진 심장은 효율이 떨어져요.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장도 손상됩니다. 높은 압력이 신장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죠. 심부전이 시작되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식초는 혈압을 낮추는 여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혈관을 이완시키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셋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억제해서 혈관 수축을 막습니다. 일본 기능성 식품학회 논문을 보면 식초 20ml를
12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mLhg 감소했습니다. 제 환자 74세 이순자님은 혈압약을 3종류나 드셨는데도 혈압이 160을 넘나들었습니다. 밤에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식초를 시작하고 2개월 후 혈압이 135로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약을 2종류로 줄이고도 120대를 유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밤에 편히 주무신다고 합니다. 잠깐, 여러분은 약을 하루에 몇 개 드시나요? 5개 이상이시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 위험도 커집니다. 약끼리 상호작용도 일어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소화력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소화 효소도 감소하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영양 흡수도 떨어져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정상화시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의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은 식초가 소화 효소 활성도를 25% 높인다고 밝혔어요. 65세 이은희님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 나왔어요. 변비도 심했습니다. 식초를 시작하고 2주 만에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변비도 개선됐어요. 지금은 식사가 즐겁다고 하십니다. 다만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 면역 기능의 70%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야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식초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해로운 세균 번식은 억제하고요. 2022년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장내 유익균이 3배 증가했습니다.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스균이 크게 늘었어요. 66세 홍미숙님은 겨울만 되면 독감에 걸렸습니다. 손주들이 감기를 옮기면 꼭 함께 아팠어요. 하지만 식초를 시작한 후 1년간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이 아파도 본인은 끄떡없으셨어요.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뇌 건강 개선입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는 거죠. 또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돕습니다. 이게 기억력과 집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도쿄대학 뇌과학연구소 실험에서 식초 섭취군의 기억력 지표가 30% 향상됐습니다. 69세 김도현님은 사람 이름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도 오늘 만나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식초를 시작하고 3개월 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번 들은 이름을 잊지 않게 됐어요. 손주 친구들 이름도 다 기억한다고 자랑하십니다. 일곱 번째는 간 해독과 피로 회복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남는 이유죠. 식초는 간의 해독 효소 활성도를 높입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생성을 촉진해요. 하버드 의대 실험에서 식초 섭취군의 간 수치 AST/ALT가 10% 개선됐습니다. 71세 오진수님은 늘 피곤하셨습니다. 밤에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어요. 낮에도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식초를 시작하고 한 달 후 확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세요. 자, 여기까지
식초의 7가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초도 잘못 마시면 독이 됩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른 섭취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원액을 마시지 마세요. 공복에 원액을 마시면 식도와 위 점막이 손상됩니다. 속쓰림이 생기고 심하면 궤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식초 1에 물 10 이상입니다. 식초 15ml면 물 150ml 이상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물을 더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식사 30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왜 30분일까요? 식초가 소화기관을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빨리 마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줄어듭니다.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양입니다. 처음엔 적게 시작하세요. 1주차에는 티스푼 하나, 약 5ml로 시작합니다. 2주차에 10ml로 늘립니다. 3주차부터 15ml로 증량하세요. 급하게 많이 마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늘려야 몸이 적응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종류 선택입니다. 사과 식초와 현미 식초 중 어떤 걸 선택할까요? 혈당 관리가 목표라면 사과 식초를 추천합니다. 피로, 회복과 간 해독이 목표라면 현미 식초가 좋아요. 번갈아 섭취하셔도 됩니다. 저는 평일엔 사과 식초, 주말엔 현미 식초를 마십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치아 보호입니다. 식초를 마신 후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세요. 30분 후에 양치하시고요. 산성 성분이 치아 범랑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빨대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으니까요. 여섯 번째 원칙은 맛 개선입니다. 식초 맛이 너무 강하면 레몬 한 조각과 천연꿀 반 티스푼을 넣으세요. 흡수율도 좋아지고 맛도 훨씬 나아집니다. 미지근한 물에 타면 더욱 부드럽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위에 부담이 적어요. 일곱 번째 원칙은 보관법입니다. 식초는 빛이 잘 통하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개봉 후엔 냉장 보관이 좋습니다. 서늘한 곳에 두면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요. 여덟 번째 원칙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두 번, 3개월 이상 지속하세요. 처음 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느껴집니다. 세 번째 달에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가장 흔한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마시는 겁니다. 빨리 효과 보려고 하루에 여러 번 마시면 안 됩니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 식사 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공복에 마시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면 위가 손상됩니다. 반드시 식사 30분 전,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마세요. 아침 기상 직후가 아니라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설탕이 들어간 식초를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 시중에 음료용 식초가 많이 나와요. 맛은 좋지만 설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무첨가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실수는 약과 함께 먹는 겁니다. 식초가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초 섭취 시간을 약 먹는 시간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 약을 8시에 먹는다면 식초는 6시나 10시에 마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일관성 없이 마시는 겁니다. 오늘 마시고 내일 안 마시고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습관으로 만드세요.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자동으로 식초물을 타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거르시나요? 드시나요? 드신다면 밥을 드시나요? 빵을 드시나요? 식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나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최영숙님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약을 5종류나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웠어요.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식사 후엔 피곤해서 누워야 했죠. 식초요법을 시작하고 첫 주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후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3주차엔 손발 저림이 개선됐습니다. 한 달 후 혈당 검사를 했더니 공복 혈당이 155에서 135로 떨어졌어요. 2달 후엔 125였습니다. 혈압도 150에서 135로 안정됐습니다. 지금 최영숙님은 약을 3종류로 줄였습니다. 약값이 월 1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손주들과 산책도 하고 시장도 혼자 다니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박사님, 진작 알았으면 10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3세 김철수님입니다. 이분은 콜레스테롤이 높았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260이었고 LDL이 180이었습니다. 의사가 스타틴 계열약을 처방했는데 부작용이 심했어요. 근육통이 생기고 간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약을 끊고 싶었지만 콜레스테롤은 계속 높았죠. 식초를 시작하고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20으로 떨어졌어요. LDL은 150이었습니다. 아직 정상은 아니지만 약 없이 40이나 떨어진 겁니다. 6개월 후엔 총 콜레스테롤 200, LDL 130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한 거죠. 김철수님은 식초 외에 다른 건 안 바꿨습니다. 식단도 그대로, 운동도 그대로였어요. 오직 식초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이분은 이제 등산을 다니십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다고 하세요. 체력이 좋아진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69세 박정희님입니다. 이분은 지방간이 심했어요. 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 수치 AST가 85, ALT가 90이었어요. 의사가 살을 빼라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려니 무릎이 아프고 식단 조절하려니 스트레스였어요. 식초를 시작하고 2달 만에 몸무게가 3kg 줄었습니다. 별도 다이어트 없이 말입니다. 4달 후간 수치를 재봤더니 AST 65, ALT 70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엔 AST 55, ALT 58까지 내려왔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경도 지방간으로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희님은 이제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졸렸는데 이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세요.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뭘 했냐고 물어본다고 해요. 네 번째 사례는 75세 이광수님입니다. 최고령 성공 사례죠. 이분은 관절염도 있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약이 무려 7종류였어요. 아침에 약 먹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고 하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속도 쓰렸어요. 식초를 시작하고 첫 달엔 소화가 좋아졌습니다. 속쓰림이 줄었어요. 두 번째 달엔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세 번째 달엔 관절 통증이 줄었어요. 염증 수치가 낮아진 거죠. 지금은 약을 4종류로 줄였습니다. 아침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놀아줄 여력도 생겼어요. 이광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방법만 알면 달라질 수 있더라. 75세에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30분 전에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루 2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3개월 뒤 새로운 삶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의료비 걱정도 줄고 건강 검진 수치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매일의 에너지가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식초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에 주의하세요. 식초가 혈당을 낮추니까 약과 함께 먹으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셋째, 치아가 약하신 분은 반드시 빨대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만으로는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둘째, 식초는 혈당 조절, 내장 지방 감소, 혈압 안정, 소화력 향상, 면역력 강화, 뇌 건강 개선, 간 해독의 7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원액 금지, 식사 30분 전, 천천히 증량, 꾸준히 지속입니다. 넷째, 실제로 수백 명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10년 후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5년 후엔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10년 후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단 한 잔의 식초물로 시작하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약값도 줄고 에너지도 생기고 가족들도 놀랄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